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뭐 지수 얘기는 오전에 카톡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지수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을 거고, 원래는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뭐 짧게만 설명을 하면 지금 내려온 이유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 뭐 탄핵 끝나고 나서 뭐 정권 교체되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뭐 그랬다가 여기 최고점 여기 어디께에서 막 미사일 쏘고 뭐 핵실험하고 뭐 그러면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 여기서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쭉 밀리다가 다시 회복을 일부 했는데 너무 많이 내렸다 좀 올라갈까 했었는데 수출 규제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또 밀렸다가 이걸 회복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밀린 거거든요. 대형 악재가 여러 개가 연달아서 터졌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하나씩 이슈가 꺼진다? 그러면 다시 올라오겠죠.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미중무역 분쟁이 봉합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 이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가마우지 낚시법 혹시 아십니까? 가마우지? 그것도 나온 김에 잠깐만 할까? 가마우지 낚시라는 것이 이런 거라 그래요. 그 가마우지라는 새가 있대요. 얘를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얘한테 이제 얘가 이제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오는 새인가 봐요. 잡아먹는 새. 그래서 얘를 보내. 그러면 물속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토하게 해. 그래서 사람이 잡아먹는다. 요런 전통 낚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낚시 방법. 근데 이거를 왜 이 수출 얘기를 여기다가 비유를 하느냐면 저 새가 우리나라의 형태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돈을 벌면 벌수록 우리의 산업 구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재료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오기 때문에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부품에 대한 수급이 늘어나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부품 자립화를 해야겠다. 소재 우리나라 걸로 바꾸자. 부품 우리나라 걸로 바꾸자. 장비 우리나라 걸로 바꾸자. 자, 이것이 소부장 테마입니다.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더 이상 가마우지식의 수출 구조를 유지하지 말고 이제 탈피하자, 떠나자, 일본으로부터 자유롭자. 그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이 일본에 대한 그 리스크가 해칭되면서 이제 이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대1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 자, 백신이 나오면 여기까지 올 거예요, 또. 백신이 아직 안 나왔죠. 아니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좀 진정이 되겠다라고 하면 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났어. 이제 우리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좋게 지낼 거야. 그럼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각각의 구간들의 이 포인트 차이가 대략 한 100에서 한 200포인트 정도씩 됩니다. 그만큼씩 빠졌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 의존도가 이제 높아서 그래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먼저 정리 안 되고 미중무역 분쟁이 먼저 정리된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2200선까지 올라올 거예요. 혹은 수출,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도 또 한 100에서 200% 정도 올라오겠죠. 하지만 이거를 초장기로 보자면 올라간다. 이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네, 같은 의견이다. 3000선, 3500선 계속 올라갈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또 인버스를 확실치 않거든요. 인버스로 해칭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 되지 뭐하러 또 인버스를 사요. 결국에는 계속 거래를 하고 싶은 그 중독 때문에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내가 가진 종목들도 일부 회복을 했을 테니 그 회복한 종목들이 다시 빠지지는 않는지, 아니면 지금 더 살 종목이 있는지, 단타를 쳐서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요거를 주말간에 좀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은 뭐 이렇다 할 만한 액션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종목 볼게요. 뭐 화승엔터프라이즈 볼까요? 화승엔터프라이즈. 매수가 들어왔었던 시기가 여기 어디께네요. 나쁘지 않은데 늦지 않았어요 아직. 최초 매수세가 들어온 자리가 여기에요. 누가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관이네? 기관이 샀네? 그죠? 뭐 최근에 기관이 좀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유 수량으로 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지금은 외인 기관 같이 사고 있어요. 괜찮네. 지금 개인이 털리고 있거든요.
개인이 털리면 털릴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이것도 11선으로 거래하시면 좋겠네요. 11선 위로 양봉 뜨면 매수하시고 11,500원 스탑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500원 깨지면 반드시 잘라야 돼요. 요거 깨지면 그 이후에는 밑으로 여기까지 다시 마이너스 40%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재조정 받고 갈 수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거래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장기로 봐도 박스권이 요 부근에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양봉을 킨다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V자 뿅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 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7천억짜리라서 서서히 한 칸씩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랄까? 기관이 매수한 흔적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지금 초록색을 보세요. 자, 시작한 자리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쭉 산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산 자리부터 거래량 많은 자리를 대략 평균을 내보면 11,500원에서 대략 한 8,000원 정도 요 사이거든요. 요 정도. 그러면 뭐 거래량을 다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더 좋겠지만 대충 평균 내면 요 정도잖아요. 지금 기관의 평단이 요 정도 됩니다. 9,700원 정도. 외인은 이제서야 다시 사기 시작했어요. 저 위에 있는 애들은 지금 털렸고요. 얘네랑 다른 애들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새 돈의 가격은 11,500원 정도가 될 거고 기관은 요 정도다. 기관이 팔려면은 한 30%에서 50% 정도는 돼야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매수를 해서 외국인 거 따라가면서 기관이 팔기 시작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기관이 뭐 대략 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를 판다. 그러면은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수는 11선 위에서 양봉, 손절은 11,500원 잡으세요. 디지털 대성 볼까요? 디지털 대성이 지금 디지털 대성이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디지털 대성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까? 테마 준 건 알겠어. 교육 테마 주라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디지털 대성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는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자, 그래서 계약이 미뤄지면 디지털 대성이 왜 수혜인가? 이걸 봐야죠.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온라인 비즈니스 뭐 하는지 봅시다. 대성 마이맹 합격 성적 향상 추천 1위 사이트를 뭐 맨날 다 1위라고 하니까. 프랜차이즈 대성 학원이 있지. 중고등 전문 학원. 요새 학원 다 문 닫았잖아. 대성 학원 악재인데 이렇게 보면 시가총액 1719억이고 대성 출판사가 46%에 자사주 14% 해가지고 토탈 60%가 고정 주식입니다. 약 한 40% 정도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베트남 국제학교 준비하고 있네요. 뭐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수급 쪽 현황을 좀 볼까요? 그렇다면 수급이 그만큼 늘었어야 되는데 기관이 좀 사고 있네. 매수세가 괜찮네. 그리고 뭐 지표를 볼까요? PER은 11.53배, EPS는 662원, 7,630원을 가지고 662원을 벌고 있다. PBR은 1.78배입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에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가 조금 또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물론 PER도 위쪽이긴 합니다. 11배니까. 그러면 적정주가 BPS는 4,295원이에요. PER은 11배인데 뭐 동종업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업종 분석. 동종업계 기준에서는 매출이 웅진싱크백이 월등합니다. 1등이네. 디지털 대성은 전체적으로 좀 쩔인데 웅진싱크백이 1등, 2등이 메가스터디, 3등이 멀티캠퍼스, 4등이 아이스크림 아니다 4등이 디지털 대성이네. 4등이네. 그러면 업종 PER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업종들도 11배 정도 한다. PBR이 무슨 얘기냐, PER이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계속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PER은 그겁니다. 이 치킨집이 내가 차리는 데는 1억이 들었어. 차리는 데는 1억이 들었는데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어. 아니 한 달에 2천만 원씩 번다고 치자. 한 달에 200만 원이라고 할까? 치킨집을 10억이라고 하자. 치킨집을 10억을 들여서 차렸는데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어. 그러면 내가 1년을 벌면은 한 달에 5천만 원이니까 1년이 되면 6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손익분기점까지 오는 데가 얼마가 들죠? 6억을 벌었는데 10억을 벌어야 되니까 2년인 거죠. 그럼 PER이 2예요. 그러니까 그 PER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이제 돈을 버는 것은 그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이것을 차린 것은 10억을 들여서 차렸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망해가지고 경매 들어와.
그럼 이거 경매로 물건 다 덤핑하면은 얼마 나와요? 한 7억, 8억 나올 거 아니에요? 10억이 들었지만. 그게 PBR입니다. PBR이 지금 7억, 8억 정도 한다는 거예요. 자산가치 가지고 있는 거 볼펜 한 자루까지 계산 다 해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느냐 그걸 봤을 때는 그걸로 보자면 4,200원이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망하면은 털고 나갈 수 있는 돈이 4,295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왜 지난달에 미국 주식 싸니까 지금 살게요라는 왜 그런 분 있었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상대적인 겁니다. 애매하죠. 얘가 지금 비싸냐 싸냐에 대한 가치를 내 주관적으로 매길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가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뭐 자산의 가치로 볼 것이냐, 이걸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거에 비해서 싸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예요. 뭔가 결정되어 있는 그 가격에 비해서 싸다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사 먹던 가격에 대비해서 그 가격보다 싸다는 것을 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싸다는 생각이 요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비해서 싸다?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굉장히 오랜 기간에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이 종목이 지난 10년간의 주가로 비해서 평균치 내볼까요? 자, 이걸로 평균 내볼게요. 요렇게. 자, 이렇게. 자, 지금 지난 10년간 이 디지털 대성을 거래한 사람들의 가격에 비해서는 지금 비쌉니까? 쌉니까? 이거 안 싸요. 지금 싸다는 표현은 틀렸다는 겁니다. 기존의 가격보다는 비싸다. 왜? 이거 베트남 진출도 다 고려해가지고 컨센서스 잡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버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벌었다? 그래 뭐 한 20%? 그래 뭐 20% 버는 것까지는 오케이 인정. 자, 그러면 주가가 원래 요 정도니까 그럼 목표가는 코로나를 반영해도 요 정도인 거잖아요. 단타 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만 요 정도 되는 거고, 장기로 이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싸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네, 그래서 얘를 상대적인 가치로 싸냐 비싸냐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어디가 더 싸냐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가격을 고려를 했을 때 제가 보는 평균치는 여기라는 거예요. 요거보다 위면은 저는 비싸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비싸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비해서는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사기 시작한 가격을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이 사기 시작한 것이 대략 요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 그죠? 여기, 요런 게 되기 때문에 매물대 부근에서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보여요. 이 종목은 7,900원, 안전하게 그냥 8,000원? 8,000원 넘어가면 단타거리가 나오는데 지금 지금 빨리 사세요! 지금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교육주들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항상 끝물에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위험해. 최근에 이제 교육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웅진싱크빅이야 지금 아까 뭐 봤듯이 1등이잖아요. 얘는 3,000원 넘어가야 출발이에요. 이 밑에서 지금. 웅진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아직 뭐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YBM넷도 잠깐 이제 헷가닥 했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로 정신 차려서 내려오고 있죠.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비상교육이 기관의 관심을 못 받더니 얘도 이제 못 가죠. 비상교육은 뭐 거기 뭐 언급할 저기가 아니고 또 메가스터디가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 메가스터디도 바닥권에서 지금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청담 러닝, 특히 이제 초등교육 쪽이 문제인데 초등교육의 최고 수혜는 뭡니까? EBS죠? EBS는 뭐예요? 공교육이란 말이에요. 수혜주를 따지는 것도 사실 애매해. 이걸로 인해서 진짜로 돈 버는 게 누굴까? 이걸 항상 생각을 해보고서 추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캐리소프트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잠깐만, 요거 확인하고 삽시다. 4월 1일 거? 4월 1일 캔들 확인하고 삽시다. 4월 1일 여기거든요. 괜찮아. 예. 다 매수거든. 매수거든. 이거 차트 이쁜데? 이거는 일봉 말고 분봉에다 선 그려놓고 사시고 5,200원 넘어가면 삽시다. 5,200원 넘어가면 추매하세요. 그러지 말고 잠깐만요. 다시 보자. 5,200원 너무 높고 5,000원 잡자. 5,000원. 5,000원 괜찮네. 지금 선을 한번 좀 다이나믹하게 그려볼게요. 자, 5,200원에 하나 있고, 그죠? 5,300원에 하나 있다. 5,300원. 요렇게 보자. 요렇게. 똑같이 동률로. 이렇게. 여기네. 딱 여기네. 와, 이거 누가 그리고 있다 지금 차트. 응? 요렇게 한번 그려봐봐요. 내가 똑 떨어지게 한번 써볼게. 4,500원. 맞지? 4,500원.
조금 올릴까? 아니 그냥 100원 단위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5,000원 5,500원 500원 단위네. 딱 500원 단위야. 이거 선 3개 딱 그려봐. 누가 그리고 있어요 지금 차트. 우리 이거 어제 배웠죠. 어젯밤에 배웠죠. 누가 그리고 있을까? 이상하지. 5,000원 넘어가면 삽시다. 5,000원 넘어가면 양봉 뜰 때 거기서 매수를 해서, 이거 뭐 너무 막 5,000원 막 5,005원 막 이럴 때 사지 말고, 응? 조금 여유 좀 줘요. 여기 한 5,050원이나 한 5,100원 여기 좀 사서 한 4,800원 요거 깨지면 자르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거 안 깨지고 쭉 이렇게 갈 거야. 이거 4,500원 선 그리면 되겠다. 이거 일봉 의미 없고 분봉에서 4,000, 여기 있네. 이거네. 4,500원. 네, 캐리소프트는 요걸로만 거래하시면 뭐 이슈 없을 것 같아요. 요거 넘어가면 바로 여기까지. 이거 뭐 그냥 상한가 직행인데, 그쵸? 이것도 봐봐. 25%한 번에 그냥 휙 갔다 오죠? 시총이 300억짜리예요. 캐리소프트가, 제가 캐리소프트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캐리소프트의 우리 엘리님한테는 좀 죄송한데, 우리 엘리님이 비중을 많이 안 갖고 있더라고. 이게 우리 캐리소프트 엘리님이 많이 갖고 있었으면 좀 사세요 라고 할 텐데, 이분이 이사인데 지분이 되게 쬐끔이야. 엘리 여기 있잖아. 이성희님. 사실상 이분이 거의 주인공이죠. 캐리소프트. 캐리가 빠지면서 그 누구였지? 헤이진이 CJ로 빠지면서 이분이 뭐 거의 독보적인 주인공급인데, 이분이 여기 뒤지면 나와요. 캐리소프트에. 투자 설명서에 나와. 이름이 뭐라고? 이성희님이잖아. 이성희님. 이성희님의 지분을 확인하라고 가봅시다. 사업보고서 보면 되겠지. 투자 설명서 봐도 되고. 주주의 현황을 보면, 얼마 안 갖고 계시더라고. 이성희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엘리님. 여기 있다. 대표 크리에이터고, 이분이 중국에서 이걸 하셨더라고. 재직기간 3년 5개월. 90년생이네. 아직 젊으시구만. 주식을 얼마 갖고 있느냐, 주식수를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성희님, 그치, 여기 있다. 신규 교부. 이분이 주식이 아니라 스톡을 갖고 있구나. 맞아, 스톡을 갖고 있는데 미행사 수량이 15,000주야. 행사 가격이 1,902원이거든. 그러면 지금 바꿀 수 있는 거죠. 이제 주가가 여기 지금 와 있으니까. 그러면 15,000주를 바꾼다고 칩시다. 그러면 15,000주 계산해보자. 15,000주 곱하기 4,970원. 얼마 안 돼. 1억도 안 돼. 엘리가 깐다인데, 우리 엘리님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서도 7천만원밖에 수속 받은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가가 올라야겠지. 그죠? 주가가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분들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실제로 이제 그걸, 나는 못 봤구나. 우리 가족이 보러 갔다 왔는데 되게 열심히 한대요. 우리나라 뮤지컬의 문제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 오리지널 내한하는 뮤지컬들 보면은, 이게 막 무대 위에 막 30명, 40명 올라와가지고 막 바글바글 한데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해요. 막 열과 성을 다해서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엑스트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막 겁나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뮤지컬은 좀 그런 게 없어. 주인공도 사실 좀 설렁설렁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그런데 좀 이게 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좀 그래가지고 제가 뮤지컬을 잘 안 보러 갑니다. 우리나라 거를. 근데 이 캐리소프트도 뮤지컬 같은 걸 하거든요. 노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행사 같은 거를 전국을 돌면서 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관객들하고도 다 소통해요. 끝나고 나면은 관객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악수 다 해주고 안아주고 사진 찍어주고 그런 팬 서비스까지 합니다.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 활동을. 뭔가 이걸 가지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나 주식으로 뻥튀기해서 팔아먹고 나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끌고 가. 그냥 그거 있잖아, 내 돈으로 안 하면 돼. 내 돈으로 안 하고 이런 주식은 뭘로 하면 되냐면요, 어차피 여러분 돈이 아닌 돈 있죠. 애들이 설날에 받아가지고 온 돈, 그리고 저런 거 있잖아. 맞아, 킨더조이 사 먹으라고 할머니가 준 10,000원짜리 있잖아. 그걸로 사주면 돼요. 10,000원이면 2주 사줄 수 있습니다. 이거 2,000,000원인가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사가지고 애들 이름으로 만들어줘도 되고, 아니면 본인 이름으로 계좌를 파가지고 이건 애들 거야 해가지고 양심적으로 거기다가 딱 관리를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걔네들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를 기다려서 믿고 따라주면 쭉 주가가 올라가든지 상패가 되든지. 상패 되면 많은 거고. 매수세가 저점에서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4,500원, 뭐 4,500원 깨지면 끝이에요. 5,000원 넘어가면 사서 4,500원 깨지면 자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캐리소프트도 내가 애가 없어서 관심이 없다? 그게 아니라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서 그 종목을 한번 이렇게 보고 이게 재밌나 재미없나 그걸 봐야죠. 그래서 서비스들을 직접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는 것이 되게 좋아요. 맘스터치도 그렇죠. 맘스터치 먹어보라는 거잖아. 맛있어? 그러면 사라고. 맛없으면 안 사는 거지. 해마로프도 맘스터치에 가봤더니 아이 맘스터치 비위생적이고 불친절하고 아이 망했어. 아이 하지마. 그럼 안 하는 거지. 맘스터치는 선 요것만 그려놓으면 게임 끝입니다. 아래 붙으면 사고 여기 중간 붙으면 한번 팔고 요거 넘어가면 사고 여기서 팔아먹고 요거 넘어가면 또 사고 이것만 반복하면 돼요. 계속 수익. 이거 내가 이런 종목 뭐라 그랬어요? ATM이라 그랬지. ATM. 그냥 돈을 짤랑짤랑 그냥 돈을 빼면 돼. 이렇게 ATM 좀 왔다 하면서 오후는 오후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오늘의 흐름을 봅시다. 자, 시간대별 투자를 보면 뭐 오늘 똑같아. 아유 보는 것도 맨날 지겹다. 개인만 사, 개인만. 뭐 이게 뭐 있어? 맨날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 다행인 건 많이 안 팔아. 많이 안 파는 게 다행이야. 있어? 너 팔 게 있니? 단타 친 거 그냥 좀 파는 거지. 뭐 사고 팔고 반복하는 거지. 지금은 개인들 간의 싸움이에요. 조금 그 불나방지 타는 개미들 돈을 조금 스마트한 개미들이 좀 따먹고 있다? 예,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그냥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주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 한다고 인버스 사지 마세요 제발. 오늘 또 인버스 저는요 인버스 담았어요.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인버스 고빈버스 샀어요.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나한테도 죽는다. 인버스 좀 사지 마세요 제발. 인버스 사면 주가가 밀릴까봐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사고서 또 뭐 징징대고 뭐 죽겠네 살겠네 또 뭐 그럴까봐 그러는 거지. 나한테 물어보질 말든가 그러면. 오늘 빅파이는 뭐였냐면요. 첫 번째 종목 모베이스 전자가 있었네. 오늘 시가 여기에서 돌파해서 오늘 여기까지 갔다 왔고 또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5일선 깨질 때까지인가 조금 이제 깊죠. 오늘 12% 갔다가 왔고 단타거리만 살짝 좋습니다. 양봉 뜬 게 하나만 살짝 흘려줄까? 종목 하나만? 몇 명이나 있죠 지금? 오로라? 오로라도 아직 안 간 거긴 하지. 이걸 가만있어. 저 분봉 확인해. 오로라 아직 괜찮구나. 오로라 괜찮네. 오로라를 10일 손절 잡고 하면 오늘 시가 저가잖아요. 2%밖에 손절이 안 되네. 오로라 괜찮다. 오로라 하나 찍어줄게요. 오로라 한번 해보세요. 소액으로. 5월 5일까지 가져가면 안 돼요. 그 전에 팔아야 돼. 오로라는 5월 5일 전에 한번 튀고 그러고서 말겠지. 작년 5월 5일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4월. 지금 딱 여기라고 보시면 돼. 요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요런 거. 한 10%, 20%짜리 요런 거 하나 튀는 게 나올 겁니다. 제가 가능하면 카톡에서 종목을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종목을 어설프게 주면 이런 일이 생겨. 한 놈이 이제 그걸 듣고 친구한테 줘. 야, 오로라 사래. 그러면 그 친구 놈의 마누라한테 던져. 야, 오로라 사래. 몰라. 그냥 그거 사면은 많이 버는 애가 줬어. 뭐 이제 그러고. 그럼 그 와이프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뿌려. 오로라 메아리 치는 거지. 오로라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다 사. 그러고 나서 이제 유나님이 가져오겠지. 우리 이상하네요. 동네 아줌마들이 왜 자꾸 오로라를 살까요? 이제 그러겠지. 그래 놓고서 주가 폭락하면은 이제 2%의 손절 잡으라고 했는데 오른데 냅둬 5월 5일이잖아 어린이날이라서 줬나봐. 그러고서 이제 5월 5일까지 가져가고 내년 5월 5일까지 가져가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주려고 가능하면 저기 눈높이 방에서 종목을 잘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종목을 주겠다라고 하면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이거 이래서 이거 뭐 이렇군 저렇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렇게 내려와갖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장기는 어떻게 할 거고 단기는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얘기해도 못 믿어. 그래도 손절 안 해. 들고 가. 누구처럼 우리 백스님처럼 우지나에서는 여기 이렇게 사고 있네. 8,000원 넘어가면 한 번 더 하겠다. 거래량이 없어요. 이것도 이상한 회사예요. 기관이 여기서부터 담고 있네. 여기서부터 샀네. 이 회사는 금감원 공시 보면은 느낌 빡 와요. 뭐
다른 회사는 금감원공시 보면은 너 불성실해 임마. 뭐 그리고 뭐 야 너 임원이 야 너 비해임 횡령 너 왜 이거 회계 기준 안 했어. 그리고 뭐 단기 차입금 없어. 뭐 은행에서 꼬아왔어. 유상증자 뭐 이런 걸로 도배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공시라는 화면이 원래 그렇게 그런 거 하라고 있는 화면인 것처럼 맨 삥 뜯는 거랑 악재만 잔뜩 올려놓는데 이 회사 되게 웃긴 회사예요. 배당 줄게. 우리 수주 땄어. 배당 우리 영업 실적 이 정도야. 우리 수주 땄어. 수주 땄어. 수주 땄어. 나 우리 회사 주식 살려고. 나 수주 땄어. 수주 땄어. 수주 땄어. 무슨 공시가 이래. 이거 진짜 웃긴 회사야. 그렇지 않아요? 여기 봐봐. 수주 땄어. 수주 땄어. 수주 땄어. 저기 실적 좋아. 배당 줄게. 수주 땄어. 수주 땄어. 수주 땄어. 이 짓거리만 하고 있어. 지금 몇 년째. 이상하지 않아요? 수주 땄어. 수주 땄어. 수주 땄어. 수주 땄어. 이거 누가 저기 랩으로 저기 편집 좀 해줘봐. 수주 땄어. 임원이 보고서로 나 샀어. 나도 샀어. 너도 샀니? 나도 샀어. 그러고 나서 수주 땄어.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나도 사고 우리 모두 사고 수주 땄어. 무슨 공시가 이래. 이 회사 진짜 웃기는 회사야. 배당 수익률이 4%나 돼요. PBR 0.44야. 아까 뭐랑 비교했지? 아까 뭐 이상한 회사랑 비교했지. 디지털 대성이었나? 그건 비교해봐. 업종 PER, PER은 조금 높네. 업종 PER 뭐 5, 진짜 5배인데 이거는 22배죠. 좀 이건 좀 높지만 PBR 자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그리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 영업이익률이 폭망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인데 뭐 앞으로 장기를 봐야죠. 시가총액 400억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8,000원 넘어가면 나 이거 언제야? 2020년 4월 14일날 말했다. 여기 와드 찍어줘요. 8,500원 넘어가면 이거 따따블 나온다. 이거 2만원 간다. 분명히 얘기했어. 8,500원 넘어가면 2만원 넘어간다. 8,500원 샀으면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지. 왜 손절을 못하고. 백스님 어디 갔어?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수익 나면 내가 잘한 거고 손실 나면 여러분이 잘못한 거.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라는 게. 오후도 알아서 잘 먹고 잘 사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정말 궁금한 것만 물어보면 알려드리는 신용은 하겠습니다. 오후장은 요거 좀 넘어왔으면 좋겠다. 살짝 이거. 지금 살짝 빠지고 있죠. 한 1% 정도. 계속 몰고 내리고 반복할 거예요.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닥 진짜 많이 올랐어. 이거 마치 코로나가 있었니?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미친 거지 지금 이거 내리면 여기까지 간다 이거. 조심하세요. 절대 비중 10% 이상 담을 장이 아닙니다. 내려와서 안전하게 쌍바닥 찍으면 갑시다. SK 디스커버리? 배당은 잘 모르겠고 지금 여기서 막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예 그냥 좀 전장을 벗어나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가 좀 무서워. 여기 지금 뭐 치열하게 박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시총도 커. 넘어가서 그냥 자 우리 적을 완전히 쓸어버렸어. 좀비 때가 이제 없어. 자 우린 그냥 진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아까 이제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진군을 시작했어. 그러면 슥 가가지고 나도 같은 편이야. 그러고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걸 노리는 게 차라리 낫겠죠. 지금은 관망. 요거 좀 넘어갔으면 좋겠네. 남영비비안 지금은 별로 안 좋네. 남영비비안이 개인 수급이군요. 하면서 분봉 보자. 이거 내가 뭐 설명하다가 이렇게 해놨나 본데. 4월 10일 걸 좀 봅시다. 4월 10일 거. 괜찮겠다. 할만하겠네. 1분봉 봅시다. 정확하게 확인해야지. 1분봉까지 확인하면 매도가 있긴 있었네. 살짝 4월 10일날 4월 10일날 매도가 아주 강하네. 강한 건 아닌데 라고 하고 싶은데 강한 매도세가 있었네. 4월 10일날 여기에서 사서 털었다. 그건 외인이다. 개인이 샀다. 그걸 받아먹었구나. 11선 괜찮겠다. 손절이 지금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죠. 11선이 지금 975원인데요 라운드 프라이스 깨지면 팔면 좋겠는데 양봉 뜨면 추매해서 1,000원 깨지면 파세요. 995원 990원 거기다가 손절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마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